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영업이익까지 제시한 거는 이제 이 영업이익까지 가이던스를 낸다는 거는 그 실적이 좀 자신이 있다는 그렇죠.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를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를 진행하는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2022년 건설주에 대한 그런 투자 전략과 주가 전망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의 건설 섹터 담당하는 송유림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건설 담당하고 있는 송유리입니다. 네. 2022년은 저희가 건설 섹터를 얘기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건설이 볼 항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투자자를 위해서 건설회사들이 연초에 가이던스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막 우리 뭐 매출은 어떻게 할 거고 수주 어떻게 할 거고 뭐 분야는 몇 건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를 줘서 약간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지침을 내려주는데, 그죠? 네. 오늘 그래서 이 가이던스를 각사별로 좀 취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떤 그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좀 여쭤보려고 송유림 애널리스트 모셨고요. 그래서 22년 가이던스를 얘기하는데 앞서서 좀 21년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연간 경영 실적 전부 얘기해주고 또 이제 경영 계획까지 전부 이제 공유가 됐는데요. 일단은 2021년의 성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였던 거는 수주 잔고의 증가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신규 수주 성과를 먼저 살펴보면은 5개사 합산 기준으로는 한 1%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다 합쳐서요? 네. 그런데 2020년에 사실 한 차례 20% 정도 레벨업을 시켜놨고, 네. 이제 그게 유사한 수준이 2021년에도 기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뭐 부정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보기 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년에 거의 한 20% 정도 수주량이 점프했는데 그게 그냥 거의 또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는 또 상당한 양이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성과들 덕분에 사실 수주 잔고가 지금 2018년 저점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인데 그게 이제 증가율마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저희 수주 잔고의 이게 5개사 합산 트렌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에는 4.7% 정도 증가를 했다가 이제 2020년에는 10% 그리고 작년에는 13%까지 증가가 되면서 일단 절대적인 양도 역대급 수주 잔고고 이제 증가율까지 두 자릿수로 확대가 됐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것들은 향후 실적 기대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건설회사가 보통 매출화 하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특정 첫 해 연도에 수주가 예를 들면 좀 튀었다. 네. 그러면은 그거가 그 한 해만 튀고 다시 또 내려가 버리면은 또 매출이 잠깐 튀었다가 좀 내려가잖아요. 근데 수주 규모가 좀 증가를 한 상태에서 또 3, 4년 정도 유지가 되면은 매출도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레벨로 맞습니다. 올라가서 유지가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년 연속 이렇게 좀 수주가 굉장히 높은 레벨로 유지가 됐다는 거는 건설사 펀더한테는 좀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목표 달성률을 어떤 회사는 또 좀 잘하고 어떤 회사 좀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잘한 회사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좀 잘했고 못한 것도 어떤 것 때문에 좀 미스했는지 간단하게 요약되나요? 네, 그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수주가 워낙 다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제 국내 수주는 대부분 목표 달성률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택 수주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 수주 목표 달성률이 150% 정도. 국내에서요? 네,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목표를 좀 미달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발주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수주 성과를 얻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타이트했던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업체별로 보면은 이제 DLENC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이 막 적극적인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쯤에 러시아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1.6조짜리 수주를 하면서 이제 수주 어떤 성과의 약진이 이제 두드러졌습니다.
네, 그 러시아 프로젝트 드디어 수주했네요. 네. 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네. 그 메이크업이 되던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뭔가 초기 단계부터 인볼브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수주까지 필드부터 했었어서. 그게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그냥 다 준비가 됐는데 발주해서 체조가 입찰한 게 아니라 DL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관여를 해가지고 네, 그게 맞습니다. 프로젝트가 나올 때까지 해서 한 거기 네. 때문에 그 쿠킹에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해냈죠. 의미 있는 네, 수주인 거죠. 맞습니다. 이런 형태의 수주가. 그럼 올해는 그러면은 뭐 가이던스상 수주 목표가 나왔나요? 어떤 식으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가이던스라고 이제 제시하는 숫자들은 신규 수주, 네. 그리고 이제 매출액, 그리고 일부 건설사는 영업이익까지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네. 이제 가장 좋아 보였던 거는 매출액이었어요. 근데 그거 전에 이제 신규 수주 목표를 먼저 공유를 드리면은 네. 한 이제 4% 정도 증가한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합산 기준으로. 근데 이제 국내 해외를 나눠서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내는 워낙 작년에 수주를 잘했던 업체들이 있죠. 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표를 다소 이제 낮추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최근 2, 3년 정도가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서 목표를 좀 낮춥니다. 근데 또 초과 달성하고 또 초과 달성하고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수주 목표를 낮추는 데 있어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해외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성과가 막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모든 업체들이 다 상향이 돼서 제시가 됐습니다. 네, 구성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국내보다는 해외가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고 네네. 대신 전체 포션은 당연히 국내가 더 높고요, 여전히. 합치면은 그러면 작년 대비 또 그러니까 증가를 하는데 어쨌든 네. 믹스는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 좀 더 푸시를 증가폭이,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또 국내 쪽 내려간 거는 매년 반복되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또 네. 초과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국내도 올해 역시 좀 초과 수주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일단 수주는 굉장히 좋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단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네. 매출과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저는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되기 전에는 네. 이 가이던스 주는 줄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이던스가 발표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은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건설사가 그래도 뭐라 그럴까 이 IR에 있어서 투자 편의를 좀 높여서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연초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해 연도에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를 같이 공시를 하는 건데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실적 부분에서 회사별로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가이던스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제 매출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5개사 합산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액 성장률이 한 10% 정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두 자릿수가 제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한두 업체의 쏠림이 아니라 네. 대부분 업체들이 그 두 자릿수에 가까운 그 매출액 성장을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고요. 뭐 업체 중에서는 지금 대우건설이 15% 매출액 증가로 가이던스가 가장 긍정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이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사실 여러 가지인데요. 이 매출액 증가를 이끌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메인이 주택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진 좋은 공종의 매출이 잘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익도 그럼 조금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여러 우려 요인들이 있어요. 그 이제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이건 사실 건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체 전반적인 어떤 부담 요인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안전 관련 사고들까지 좀 부각이 그렇죠. 되면서 네. 그런 관련된 비용들 조금 혹시 부담스럽지 않니? 이제라고 해서 우려 요인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부담이긴 하죠. 이제 절대적으로는 부담이긴 하지만 이게 탑라인 성장이 멈춰 있는 기업과 두 자릿수씩 성장하는 기업은 그 이제 추가적인 어떤 원가나 비용들을 뭐랄까요, 좀 버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녹일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완충할 수 네. 있을 만큼의 실적 규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건설뿐만이 아니라 건자재 업체들도 그래서 탑라인 성장이 얼마나 하는지를 저희가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네, 이 네. 원가단의 부담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건설업은 이 매출액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 편안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 대우건설이 매출이 올해 가이던스가 15% 증가하는 걸로 나온 부분은 주택 쪽에서 좀 올라오는 게 커서 네네. 그런 거면은 뭐 대우는 그러면 혹시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 가이던스까지 냈나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매출까지만 대우는 냈어요? 없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네. 영업이익 가이던스까지 낸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표를 봐주시면은 네. 저희가 그 모든 숫자들을 다 정리를 해서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영업이익까지 제시한 거는 이제 DL ENC랑 삼성 엔지니어링 요 두 회사였습니다. 그렇구나. 이 영업이익까지 가이던스를 낸다는 거는 그 실적이 좀 자신이 있다는 그렇죠. 그 네, 메시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얼마 벌지 모르겠다면 가이던스를 안 내는데 영업이익 가이던스 내는 거는 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네, 될 것 같고 맞습니다. DLN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9천억대 뭐라 그럴까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도 거의 9천억의 네. 가이던스 낸 걸 보면은 와 진짜 요새는 진짜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건설회사들이 좀 봤을 때. 그쵸.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 이런 실적을 예상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가이던스가 냈지만 애널들이 이 실적을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뭐 그대로 따라서 저희가 모델링을 하지 네, 않잖아요. 저희도 맞습니다. 이제 추정을 하고 하는데 그럼 이런 추정에 있어서 또 건설사 실적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택 분양인데 네, 주택 맞아요. 분양에 대해서도 가이던스 나왔으면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양도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작년 저희 분양 성과를 좀 짚어보면, 사실 이제 절대적인 레벨이 그 전년보다 줄진 않았어요. 한 1000세대 정도 더 분양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죠.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2020년에 한 차례 레벨업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2021년이 유지가 됐으니까 네네. 사실 주택 매출 성장 기조에는 사실 변화는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체감상 분양을 왜 이렇게 못했어라고 했던 거는 제가 연초에 제시했던 분양 계획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미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작년 연간으로 지금 메이저 건설사들 11만 호 정도 분양을 했는데 네. 그게 20% 미스한 숫자라고요. 네, 계획 대비. 그렇죠. 이게 두처주공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게 빠졌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재건축 재개발 지금 너무 컸다. 네네. 이제 그런 네. 것들이었고요. 사실 올해 분양 계획은 그러니까 당연히 더 긍정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숫자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올해 제시된 분양 계획은 이제 연결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연결 자회사들 전부 포함을 해서 14.4만 세대 정도가 제시가 됐습니다. 네네. 이게 작년 성과 대비해서는 29% 이제 많은 숫자고요. 네. 엄청 늘어나네요. 네, 근데 이제 작년처럼 이제 또 미스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그런데 올해 제시된 숫자가 이제 작년만큼 크게 확실히 미스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건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 분양 계획이라는 거는 사실 100% 의지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많이 하고 싶어라고 해서 넣어놓는 숫자들은 아니고 실제로 모든 현장의 리스트와 세대수가 그리고 대략의 일정들이 픽스된 걸 가지고 저희가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네네.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허황된 숫자는 사실 원래는 아니죠. 처음부터. 근데 작년은 그걸 많이 갖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도시정비들이 많이 그렇죠. 지연이 됐던 네네. 거고 그래서 올해 숫자를 보면은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느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의 올해 분양 공급 계획 중에 네. 그 도시정비의 비중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요? 한 30%가 네. 채 안 되는 걸로. 근데 이제 30%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한 60% 정도는 돼야 뭐랄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 저희가 네. 이제 연초 계획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확보한 물량들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는 사실 확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공사 선정을 이미 했고 네. 이제 그게 절차 이제 사업이니까 네. 이제 분양 임박했으면 분양해야죠. 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 물량들이에요. 네. 이제 2주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때쯤 분양하겠네라고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는데 사실 민간도급 사업 같은 것들은 그때 수주 받아서 바로 분양을 하고 착공을 하니까 네. 이제 연초에 예상이란 걸 하기가 어렵죠. 조금은 어렵죠.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연초에 시작할 때 그 분양 계획에는 재개발 재건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모든 건설사가. 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현대건설도 작년 계획에는 이 도시정비가 50%가 넘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30%대라는 건 이제 많은 걸 좀 보수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최대한. 네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서 올해 계획이 그렇게 이제 뭐랄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음. 잡은 숫자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러면 좀 약간 전사적으로 보수적으로 다들 좀 잡았나요? 원래 느낌이? 네, 그래서 숫자 아까 이제 표 보여드린 네. 거를 보시면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회사들이 많이는 없어요. 특히 이제 작년에 레벨이 좀 높았던 업체들은 더더욱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아까 제 잔고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택 잔고가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인데 그 잔고 대비해서는 사실은 분양 물량이 조금 약하죠, 계획이.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조금 약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20%씩 미스나는 이제 그런 숫자들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럼 수주도 정리했고 분양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사실 수주와 분양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매출과 영업이익의 가이던스를 보면은 어떤 흐름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매출과 영업이익 회사가 말하는 그 사측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가시성, 그 달성 가능성 이런 거를 보려면은 자연스럽게 수주 잔고 증가라든가 주택 분양 사이클을 좀 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좀 잘 정리했으니까 리포트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 그 리포트가 링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건설 섹터에서 좀 최선호주는 어떤 기업을 최선호주로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 기대감이 좀 네. 높아지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택 매출이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일부 업체들은 해외 쪽에서의 매출 회복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는 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주택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상 저희가 이렇게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고 이제 대략 지금 매출액 레벨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1차적으로 파악이 됐죠. 네. 그러고 나면 저희한테 약간 반전의 계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해외 쪽의 실적인데요.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이 강하게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특히 이게 이제 신규 수주분에서 매출이 막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가율 정상화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합하는 게 그러니까 주택 매출 성장과 해외 실적 정상화를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체는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이라는 대우요. 판단입니다. 네. 대우는 되게 평소에 멘트를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대우건설 약간 톤이 맞습니다. 올라간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그 대우가 보니까 탑라인도 매출도 15% 네, 성장을 맞아요. 하고 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해외 매출이 없다가 해외 매출이 좀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원가율이 좋은 현장에서 매출이 터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원가율도 좋아지는데 네, 맞습니다. 약간 대우건설이 조금 네. 이런 모습이 나왔나 보네요. 네, 이번 4분기에 그런 게 좀 많이 포착이 됐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랑 같이 가이던스랑 좀 비교해서 보면은 이 회사가 요새 어떤 모습을 좀 보이는지 그리고 대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쳐다보는 그런 기업은 아니었어가지고 이렇게 네. 기대하지 않았을 때 좀 서프라이즈한 모습 나오면은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개별 기업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건설회사가 저희가 건설 섹터를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만 해도 가이던스가 있다는 거를 몰랐었기 때문에 아마 스텝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도날리 보시는 중에서 야 가이던스 같은 것도 있었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건설 섹터를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심지어 송유림 애널이 굉장히 좀 차분하게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리포트 한번 읽으시면은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건설 섹터를 담당하시는 송유림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정말 딥다이브 한번 해봤고요. 오늘 정말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